자, 이제 첫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 놀랍죠? 내가 아무리 위에서 손을 휘저어도 너희들은 손을 볼 수가 없죠. 선생님의 이제 새로운 강의 촬영 방식. 몇 차례 지금 이게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화성 강의를 하든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촬영을 하든 세 번째 시간인데 점점 적응을 잘 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하 벡터 6단원 06 공간좌표.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약간 휴식이 필요해. 06 공간좌표. 지금 이 오랜 지금 계속 그걸 쓰고 있었더니 약간 좀 모든 걸 놔버린 것 같아요. 글씨 그럴싸하죠. 그냥 뭐 알아볼 수 있겠지. 자, 우리 공간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앞선 5단원 공간 도형 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입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순서가 있어야 돼. 도형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쪽 면도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처음 시작한 거지. 지난 단원에서 그거에 비하면은 공식도 하나도 없고 그치? 정사형 공식 하나 있는 것도 내가 그 공식 아니라 그랬죠. 공식처럼 쓰지 말라고 항상 찾아서 쓰라고. 결국 그러면 5단원은 공식이 없는 거야. 근데 6단원은 공식이 많죠. 공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보시면 쉽게 한다라는 거니까. 네, 공간 좌표 쉽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용 자체가 좀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쉬어가는 느낌이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x, y 축 이외에 z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책마다 다른데 선생님은 잘 그려야 돼. 그냥 이 직선 이제 도형 써 그냥. 야! 자, x축, 요걸 y축, 요걸 z축. 아주 좋죠? 자, x축, y축, 요걸 z축해서 가로, 세로의 높이까지 있는 그런 입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간상에 표현해 줄 수 있는 세 개의 축을 가진 좌표, 공간 좌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x축으로 한 칸, 두 칸,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한 칸, 이렇게 올라간 곳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제 2, 3, 1을 좌표는 x, y, z 순서예요. x 좌표, y 좌표, z 좌표. 요거를 한번 그림에 나타내 보자면은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볼까요? 여기 x 좌표는 2고 여기 z 좌표는 1이고 여기 y 좌표가 3이기 때문에 모든 좌표가 아울러진 요 부분에 있는 좌표가 2, 3,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냥 연습해 줄게. 자네들 처음 보는 분들은 많을 테니까. 여기 위에 좌표는 x좌표가 0인 곳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0, 3, 2가 1이 됩니다. 형광색이라 좀 잘 안 보이려나? 자, 이쪽은 좀 선생님이 연한 색깔 많이 쓰지. 아까 지금까지 좀 진한 색을 많이 써서 촬영을 해서 그래요. 여기 점의 좌표는 야, 색깔이 안 보이잖아. 2, y좌표는 0이고 z좌표가 1 나오는 자리고요. 이 점의 좌표는 0, 3, 0이 되고 x축 위의 점은 2, 0, 0이 되고 저 z축 위의 점은 0, 1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좌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접근하는 것이다. 정도만 일단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자면 축 저 언제 저렇게 그리고 앉았냐, 그치? 그냥 대충 그릴게요. Z축, X축,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선생님 수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이냐? 안 보이죠? 불투명 수채로 바꿉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칠하고 있는 면적을 봐봐. 칠하고 있는 면적.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면적을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를 칠하고 있어요. 이 평면은 우리가 X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이라 그래서 XY 평면이라고 합니다. XY 평면이라 그래요. Z좌표는 이 평면을 이루는데 Z축은 쓰질 않고 있잖아.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뭐 이것저것 보여줄게요. 먹으로 해줄까 먹으로. 자, 이번엔 색깔을 너무 거시기 한데 연한 걸로 갑시다. 연한 거. Y축과 Z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평면을 이루고 있는 축을 지금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YZ 평면. 세 번째 강의가 돼서야 거의 선생님이 평소 쓰던 글씨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그냥 대충 하자. 대충 여기 있는 사각형 이쪽은 좋아. XZ 또는 ZX 문자 순서는 굳이 상관없어요. 자, 이런 평면들이라고 합니다. 이 평면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XY 평면은 Z좌표가 0입니다. 여기 위 평면상의 모든 좌표, Z좌표는 다 0이 나와. 그리고 YZ 평면은 여기는 모든 X좌표가 0이 나오는 자리야. 아무데나 점 하나 찍으면 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0, 3,1이라는 점이 바로 YZ 평면 위의 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Z 평면은 당연히 Y좌표가 0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XY 평면이면은 평면 XY Z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XY 평면이래. Z좌표가 언급이 없죠. 그 언급이 없는 좌표가 0이 나오는 곳이구나. XY 평면 위에 임의의 점. 이제 좀 응용적으로 하자면 YZ 평면 위의 임의 점이다 라고 한다면 A, B, C라고 해버리면 문자가 3개가 잡혀서 안 풀려요. 얘가 0인 거야. 0, B, C에서 문자 2개 잡고 푸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대칭 이동, 수선의 발, 이건 그림 가서 하고 공간 점에서의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해줄 게 딱히 없어요. 너네들이 하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라 딱히 뭐 언급해 줄 게 없고 내분점, 외분점 공식 딱히 알려주지 않을게요. 구의 방정식은 그냥 이 센수학 책 기준으로 100번 하고 100쪽 하고 102쪽을 한번 샅샅이 봐봐. 새로운 게 있나? 다만 예를 들면 수선의 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이거는 문제 가서 더 다루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한다고 봅시다. 두 점 사이 거리는 Z 좌표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Z 빼기 Z 이거 가리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원점과의 거리는 0 빼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 빼기 제곱이죠. 내분점 외분점으로 넘어와서 102쪽에 Z좌표 하나 가리고 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9의 방정식도 Z 빼기 C의 제곱을 제끼면은 1의 방정식인데 Z좌표 추가돼서 9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밑에 막 저식이 나타내는 도형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도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정리해보면 답 나오는 겁니다. 외울 거는 없고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만 담겨 있으면 좋겠네. 이 내용이. 근데 이제 평이 너무 다들 건너뛰니까 공간이 좀 아깝잖아. 수선의 발밑 대칭이로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수선의 발과 대칭 이동. 자, 아무데나 그냥 2, 3, 저점 숫자 2, 3,1이라는 점이
되겠어요? 이렇게. 야, 거의 뭐 웹툰 작가다, 그치? 자, 2,3,1인 점이 있어. 이거를 X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 직각으로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그 점의 좌표는 XZ 평면이잖아. 2,0,1, Y좌표가 0 됩니다.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 점, XY 평면이니까 Z좌표가 0 되면 돼요. 그 다음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쪽.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그 좌표 빼고 다 지워져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렇게가 직각이 된다는 거. 3수선 정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3수선 정리. 그림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0, 3,0.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절로 가면 Z축. 이렇게 직각으로 갑니다. 이 점은 0, 0,1.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칭 이동은 어디를 대칭 이동하느냐에 따라 이제 접근이 또 달라지겠지만 기본은 자 XY 평면 대칭 이동이라면 이만큼 내려간 것만큼 더 내려가야 돼. 근데 이만큼 내려온 동안 Z좌표가 1에서 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얘는 2, 3,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지. 대칭 이동이라는 이 둘의 중점이 그 대칭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라 문제 풀이로 가서 하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XY 평면 대칭은 정리를 하자면 XY 평면 대칭 바뀐 걸 봐봐. 바뀐 거. 원래 이 점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누구만 바뀌었어? Z좌표 부호가 바뀌었죠. 네, 바뀐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축 대칭은 절로 넘겨서 Z축 대칭을 했다고 보자고. 저 어딘가로 갈 거야. 저 너머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1 됩니다. 뭐가 바뀌었어? Z축 대칭하니까. XY 좌표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그냥 공간상에서 이해해 보시고 본인이 자꾸 그려 보시고 한번 해봐야 또 다른 점 잡아가지고 직접 해보는 게 보다 더 나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네, 개념 설명은 끝인 것 같고 매분점 안 다룰 거니까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675번. 파란색 말고 검은색으로. 자, 점 P 2, 마이너스 1, 4에서 XY 평면에,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ZX 평면의 특징이 뭐다? Y좌표가 0이 된다. 그래서 수선의 발은 점 Q 2, 0,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 Z축. 자, Z축 대칭은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고, 잠깐만. 문제가 됐다. 자, Z축 대칭은 Z축 좌표 빼고, Z좌표 빼고 다 바뀐다 그랬어요. 부호가 마이너스 2, 1, 4. 자, 아니구나. 문제 잘못 읽었다. 얘가 아니죠. 이 점 Q를 Z축으로 대칭한 점을 R이라고 한대. 그 점은 어쨌든 Z좌표 빼고 다 바뀌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네. 됐죠? 이 첫 번째 문제 끝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자, 다음 문제 679번. 상관없죠? 자, 679번 대칭을 묻고 있네요. 귀찮네. 잠시만요. 자, 679번 갑시다.
잠깐 쉬었다 왔어요. 선생님이 좀 요거 갖다 수업하는 게 재밌긴 한데 좀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글씨는 잘 써질까, 너희들이 볼 때.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자, XY 평면의 대칭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XY 평면 대칭. 점 P는 Z좌표만 바뀐다 그랬죠. 마이너스 1,2 언급이 안 된 좌표만 바뀐다.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X축 대칭인 점 A의 XY 평면 대칭 A의 X축 Z축 문제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점을 Q라고 하자. PQ. Z축 대칭이 뭐야? Z좌표 빼고 다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X좌표 빼서 제곱 6, Y좌표 빼서 제곱 2의 제곱, Z좌표 빼서 제곱 4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은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피곤합니다. 네, 683번. 자, 좌표 공간 AB, AB 사이 거리는 AP 사이 거리는 BP 사이 거리의 2배래요. 식 가지고 푸는 건데요. 자, AP 길이에 대해서 식으로 세우면 좌표 길이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 AP고요. BP는 좌표 길이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 얘가 BP예요. 나머지는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뭐 크게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계속 여기다 풉시다. 쉽다 그랬잖아요. 이번 단원. 이번 단원 정말 쉬워요. 자, 좌표 찍고 계산하는 거라. 288번. 아이고, 쉽긴 한데 몸이 지친다. 지쳐. 네, 지치네요. 나도 사람인지라. 자, 아까 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고2 애들 거 다시 찍더라.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해요. 자, A 2, 마이너스 3,1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X축 위의 점 C래. X축 위의 점 A, 0,0 축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미지수 하나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ABC가 AC를 B편으로 한대요. 대충 그려볼까? A, C 여기에 B가 되겠네, 그치? A, B, C. 그럼 AC가 B편이죠. X의 좌표를 찾는 문제인데 뻔한 문제. 자, A, B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알 수 있죠? 9 제곱 빼서 제곱 9, 4, 1 루트 14가 되고요. BC 사이의 거리는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고 AC 사이의 거리는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 피타고라스 쓰시면 A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누구에서 누구 빼냐고, 어디부터 빼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왜 누구 좌표에서 누구 좌표 빼도 상관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떠오르시면서 선생님께 직접 얘기를 해보시든가 영상 아래 댓글로 한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보시길 바래요.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계산할 때 어느 좌표에서 어느 좌표 빼도 상관이 없는지. 막 빼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왜 그런지만 알고 하자고. 알았죠? 자, 문제 넘어가고요. 페이지도 넘어갔죠? 아유, 물 좀 먹고 와야겠다. 야. 아유. 자, 유형 지우는 게 이렇게 쉬워, 그치? 아주 좋아, 잘 됐어. 선생님이 아마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언젠간 웹툰 작가로 도전하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네.
6밖에 안 나오지 뭐 서로, 그치?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육두문자로 끝나는 그런 수업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잔소리, 잔소리. 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x축 위의 점의 좌표 걔를 뭔지 모르니까 p라고 잡으면 a, 0, 0 이렇게 bc 좌표, yz 좌표를 0으로 잡아야 돼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어? 같은 거리에 있을 때 ap는 bp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갖다 그냥 세워서 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696. 696 거꾸로 해도 696. 뒤집으면 969. 그쵸? 자, 두 점 A, B에 대하여 XY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 P래. 요즘 재밌네. XY 평면이는 XY 좌표는 모르지만 Z 좌표는 여인 거 알 수 있어요. AP 더하기 BP의 최소라는데 문제 중요합니다. AP 더하기 BP. 자, 이 문제는 그림을 어느 정도 가미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좌표 평면 배울 때, 즉 고1 때도 비슷한 유형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뭔가 하나만 정확하게 봅시다. 입체 도형을 입체로 그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공간 도형할 때 느꼈죠. 그래서 선생님은 X, Y, Z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입체로 잘 표현을 안 해요.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걸 표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표현하지 말고 최대한 2D로 보도록 합시다. XZ 봐봐요. 어느 관점에서 이건 하나 해줘야 되겠구나. XY 평면 위의 점을 P라 그랬어.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평면을 정면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이 선이 XY 평면이야. 그럼 우리 눈에 뭐도 보일 거냐면 이렇게 Z축이 괜히 점선을 그렸어요. 괜히 별 의미 없어요. Z축이 위로 올라가는 건 보일 겁니다. XY 평면을 눈높이에 맞춰서 보면은 XY 평면 진짜 선으로 보이는 거야. 종이 한 장을 눈높이로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럴 때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이 뭐냐면 Z좌표의 부호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둘의 Z좌표는 둘 다 음수예요. 그러면 XY 평면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 이 평면보다 위쪽은 Z좌표가 0보다 클 거고 이 평면 자체 Z좌표가 0인 곳이고 얘보다 아래쪽은 Z좌표가 0보다 작겠죠. 이것도 상당히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Z좌표가 음수인 거 반영해서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Y 평면이 한 점 P가 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래요.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이 많이 본 적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저 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푸는 문제입니다. 저 A로 옮길까? 이렇게 XY 평면 위로 대칭 이동 시켜서 A 다시라고 하자면 마이너스 1, 1, Z좌표만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때 이 A 다시와 B를 잇는 선상에 XY 평면 위에 점 P를 찍으면은 이 길이와 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나 A 다시 B 길이나 똑같아서 최소는 A 다시 B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를 단순히 구하는 문제라 계산은 어렵지 않아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점 P의 좌표를 찾으라 라는 문제는 종종 어려움을 좀 가져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두 점 사이 좌표를 직접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찾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XY 평면으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XY 평면으로부터 4칸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주어진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십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1대 4예요. 그래서 빗변의 비도 1대 4가 됩니다. 점 P는 A-B의 3분의 A-B의 1대 4 내분점에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푸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꼭. 설명 끝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700번. 자, 뭔 말이냐면 평면이 있는데 평면 위에 점이 있대요. 1, 2, 4. 얘도 Z좌표가 다 양수죠. B 3, 1, 2. 그럼 얘가 이렇게 정사형돼서 떨어진 점, 얘가 이렇게 정사형돼서 떨어진 점. 자, 이게 AB 길이면은 3분의 AB가 XY 평면으로 정사형돼서 떨어진 점에 XY AB 3분의 AB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길이는 하는 거는 그림자 길이 묻는 거 그림자 길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XY 평면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잖아요. 각각의 점을.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Z좌표가 0으로 사라져요. XY 평면을 내렸으니까. 이쪽 B-라는 점의 좌표는 Z좌표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정사형된 길이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전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좀 너무 너저분하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직선으로 딱딱딱 선 그어줄까? 조금 피곤하다. 705번. 705번 이런 데다 하고 그냥 이 페이지 넘깁시다. 나도 이렇게 하니까 좀 너저분하네요. 아, 내분점, 외분점인데 해줘야 되냐? 다른 것만 해줄게요. 작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작도. 3분의 A, B 1대2 내분점. 여기가 P고요. 2대1 외분점이래. 2대1 외분점이면 B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Q가 돼서 아이고 그림 보고 손을 움직이려니까 뜻대로 가지 않아요. A에서 Q까지 아이씨 좀 더 멀리 크게 그려야 돼. A에서 Q, B에서 Q 요 거리가 2대 1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1대 1이라는 얘기지. 1대 1.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PQ의 중점이란 말이야. PQ 사이는 지금 5칸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점이면 여기겠지. 이 중점은 A로부터 3.5칸이고 B로부터 0.5칸입니다.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자면 7대 1이 되는 거죠. 7대 1, A, B의 7대 외분점을 찾아주신다면 한 번에 그냥 점 M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작도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분 공식 갖다가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작도 잘 좀 써주세요. 그리는 거를 포기한 이과생이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프도 그렇고 이런 입체 도형도 그렇고 간단한 도형 작도도 그렇고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달라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자, 710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의견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 한 화면에 그냥 한 개만 풀지. 여러 개 풀지. 문제가 어렵고 풀이가 길어지면 한 화면에 한 개밖에 못 풀겠죠. 근데 문제가 짧게 끝나도 한 화면에 한 개만 풀지. 이야기를 좀 해줘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나간 풀이는 되돌릴 수 없어. 네가 다시 써줘야 돼. 얘가 아마 그게 좀, 이 기능은 그게 좀 아쉬울 겁니다. 이 타블릿으로 하는 수업은. 자, 710번. 이건 또 다르게 풀어줄게요. 3,A, 4. 최대한 내분점, 외분점 공식 갖다가 풀지 않는 방향의 풀이만 소개해주고 넘어갈 거예요. 공식 갖다 푸는 친구들은 그냥 공식 갖다 풀면 됩니다. 선생님은 공식을 안 쓰는 방향으로. 왜냐면 내분 공식 생긴 거 봐봐. 싫지. 너네가 싫을 때 나라고 좋아하겠냐? 그쵸? 선생님은 물론 외우고 있고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고1 때 이후로.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도 좋아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분을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 음, 한번 볼까요? 자, 어딨냐.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대. 그러면 점 A 찍고 점 B 찍고 2대1로 내분이래. 2대1 2대1 여기가 X축이래. X축의 점은 뭐야? 0이란 말이죠. 0, 0. 근데 2대1이래. 잘 봐봐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이거 진짜 어려운 설명이거든.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운데 이해하면 쉬워요. 그냥 니들이 막 그 이어폰 꽂고 음악 듣듯이 대충 건성으로 들으면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못 풀어요. 자, A에서 B로 갈 때 X좌표가 몇 개 늘었어요? 3개 늘었습니다. 3개 늘었는데 A, B 사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눴어? 2대 1로 나눴으니까 전체가 3칸이란 말이야. 3칸으로 나눴는데 A에서 B로 갈 때 X좌표가 플러스 3이 됐어.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플러스 3이면 이 X축 위에 2대 1 내분점은 플러스 2만 됐을 겁니다. X좌표 5입니다. 3에다가 2를 더하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봐요. 여기 점에 Y좌표는 0이야. 근데 얘가 B로 한 칸 가는 동안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됐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할 때 Y좌표 어떻게 될까? 플러스 4가 되겠죠. A가 4입니다. 어렵다 그랬어. 동영상 한 번만 찍어요. 이건 알아서들 복습하세요. 자, 여기 Z좌표도 0이래요.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여. Z좌표가 0이야. Z좌표 빨간색으로 하자, 그냥. 빨간색으로 하자. Z좌표가 0인데, 여기서 A 방향으로 가는 동안 Z좌표가 4가 늘었어. Z가. 그러면 B 방향으로 거꾸로 간다면 Z좌표는 두 칸 갈 때 4 늘었으니까 한 칸 가는데 방향이 바뀌어서 2가 줍니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네, 이러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르라는 얘기는 아니야. 안 쓰고 푸는 방법을 아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모르라고 딴 거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것도 알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야, 마우스. 좀 너무 얇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713번. 자, 평행사변형이래. 평행사변형. 그래요? 아이고. 자, 좌표를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B는 2, 4, 5. C는 마이너스 2, 1, 4. 자, 평행사변형도 쉬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공간 벡터를 할 거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입니다. B에서 A로 가는 동안 X좌표는 3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C에서 D로 가는 동안도 3이 줄어야 됩니다. B에서 A로 가는 동안 Y좌표는 7이 줄어요. 4에서 마이너스 3으로. 그럼 여기도 7을 빼야 됩니다. Z좌표는 5에서 마이너스 5로 10이 줄었기 때문에 얘도 10을 빼줘야 돼요. 자, 이게 맞나 검토를 하면서 설명 마칠게요. B에서 C로 가는 동안 X좌표는 4가 빠졌어. 2에서 마이너스 2로. 여기 A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로 4가 빠졌죠.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 Y좌표는 4에서 1로 3이 빠졌어.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을 더 빼서 마이너스 6이 나왔죠. Z좌표 1 빠졌죠. 여기도 Z좌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으로 1 빠졌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 벡터의 식의 해석인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귀찮은 거 싫잖아요. 원래는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는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 만약에 공간 벡터랑 다르게 분리가 돼서 시험에 나왔다 범위가 그러면 점 좌표를 a, b, c 하시고 a, b 길이랑 a, b 길이랑 cd 길이 같다 식 하나 잡으시고 a, d, b, c 길이 같다 이렇게 식 하나 잡으셔서 풀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두 개로. 두 개로 식이 안 나올 텐데. 두 개로 식이 안 나올걸? 선생님 풀이가 맞나 보다. 선생님 다들 이렇게 풀지도 모르겠네요. 잘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공간 벡터식의 해석이 아무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식이 두 개밖에 없냐 어떻게? 어쩜 이래? 어쩜 이러지? 어쩜 이럴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밖에 없는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준 대로만 하시면 돼요. 손해볼 거 절대로 없어요. 자, 714번. 14번 미쳤냐? 717번. 세점. 야, 무게중심 뭐하러 해, 이거. 무게중심의 좌표를 넘어가자. 좌표 다 돼서 3으로 나오는 거죠. 무게중심을 넘어갈게요. 벌써 두 장 남았어, 두 장. 정말 세 장, 두 장 반. 이런. 자, 유형 12번.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되게 금방 끝나네요. 고1 아까 선생님 찍은 고2 강의는 로그 함수였어요. 얼마나 귀찮아. 너네들 미적분 2에서 했잖아.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찍어서 나온 거 보니까 1시간 반이네. 2시간 반 찍었거든. 찍다 쉬다 하면서 너무 녹초가 됐어요. 자, 요거 기억합시다. 어, 아폴로니우스 원. 아폴로니우스 원. 자, 원래 문제가 기본적으로 유형 13번, 12번, 13번 요거 한 문제 푸는 걸로 퉁치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두 점 A, B로부터 거리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는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일단 답은 원 혹은 공간상에선 9입니다. 평면에서 원이고 공간에선 9고. 그래서 그냥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냥 계산으로 노가다 때려도 원이나 9밖에 안 나오니까 계산 때리지 말고 외워서 가는 걸로 합시다. 근데 어떤 원이냐면 어떤 원 또는 9냐면 M 대 N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A, B가 있을 때 M 대 N 내분 했대. 아니, 거리의 B가 M 대 N이라 이런 말이랑도 똑같아요. 이게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M 대 N이란 얘기야. 여기 상에 있는 점은 내분점도 아니고 외분점도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내분도 외분도 아니고 애매한 점이 저기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점이 이 거리의 B를 만족하는 점이 결국은 AB상의 M된 내분점과 M된 외분점 이 양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이. 아유, 원 진짜 못 그린다, 그쵸? 도형 그리는 거 중에 원 그리는 게 있나? 선생님도 아직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결국 그럼 식은 어떻게 구하는데 식 원이나 9는 결국 중점이 아니라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됩니다. 형광색 선생님 눈은 좀 보기 아프거든. 계속 보고 있어서 너희들은 안 아프겠죠? 내가 너희들 눈테러 하려면 이런 걸로 쓰면 돼. 색깔을 눈 아파
아파요? 막 이렇게 하면 눈 테러 되는데 너희들의 안구는 소중하죠. 눈은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눈 한쪽을 못 쓰니까 너무 아쉬운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D 영화를 못 봐. 내 입장에선 그것 때문에라도 너무 중요해. 3D 영화를 정말 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그런 걸 못 봐서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728번에 문제를 해석해 놓은 게 723번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728번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문제 하나를 728로 대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급수정 728번 문제입니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1대2 내분점과 외분점이에요. 선생님이 1대2 내분점, 외분점 내분 공식 안 쓰고 빨리 푸는 거 얘기해 줬죠. 한번 봅시다. 2, 0, 0, 0, 마이너스 2, 0 1대2 내분점이래. 여기 내분. 그 다음에 1대2 외분점이래. 1대2 외분점. 선생님은 지금 요풀이에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안 쓸 거예요. 그냥 알려준 방법대로 할 거야. 자, X좌표 A에서 B로 가는 동안 X좌표가 두 개가 줄었어. 세 칸 가는 동안 2에서 0으로 줄었어. 그럼 한 칸 갈 땐 3분의 2만큼 줄어요. 3분의 4, 자, Y좌표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두 개가 또 줄었어. 그러면은 Y좌표도 3분의 2만큼 줍니다. 세 칸. 그리고 Z좌표는 0 될 거고요. 이쪽 점의 좌표가 그렇다는 거고, 외분점은 쉬워요. B에서 A로 갈 때 X좌표가 2가 늘었지. 같은 거리만큼 가야 돼. 1대 2이기 때문에 이게 1대 1이에요. 1대 1. 이 작도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에서 있습니다. X좌표가 2가 더 늘어서 4가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0이 2가 늘었으니까 여기도 2가 늘어서 4,2 Z좌표는 그대로 0.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딱 이쁜 녹색을 찾을 수가 없네. 이 점과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검은색 쓰자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라는 거야. 원. 오케이. 자, 그럼 원의 중심을 찾읍시다. 원의 중심. 지름의 양 끝에 중점이겠죠. 3분의 12, 16, 3분의 8, 3분의 6, 3분의 4, 3분의 2, 0. 자, 반지름은 A, B 두 점 사이 거리고 하면 지름이자 지름. 그지 같아. 너무 그지 같아. 걔 숫자가 안 떨어져요. 딱딱. 지름을 구합시다. 2R. 2R은 두 점을 빼면은 3분의 8에 아니, 두 점을 빼잖아. 12에서 4 빼면 8이네. 제곱 더하기 두 점을 빼면 3분의 8. 얘도 3분의 8이네. 제곱. 이네요. 그럼 루트 9분의 64, 128. 9분의 128. 자, 2R이 루트 9분의 128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지름 찾으면 되죠. R은 128이 64 곱하기 2기 때문에 8루트 2로 나가거든요. 3분의 그래서 4루트 2가 되죠. 4루트 2. 그러면은 9의 방정식은 x-3분의 8의 제곱 y-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z제곱은 9분의 128 이렇게 써서 이 식 정리한 게 답이야. 자, 봐봐요. 원래 자취는 이렇게 안 풀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이제 선생님이 계산한 거 치고도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안 쓴 걸 치고도 계산이 어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원래 이게 조금 보통은 이 풀이가 더 빠른데 이 풀이가 좀 늦는 풀이가 걸렸나 하필이면. 아무튼 그냥 이걸 다 전개해서 ABCD를 찾아주셔도 좋은데 너무 했던 것 같고 그냥 원초적인 풀이는 이겁니다. 저 점 1대1을 만족하는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YZ라고 했을 때 AP 대 BP가 거리가 1대1이잖아. AP 대 BP는 1대2다. 그러면은 이 AP가 BP가 되죠. 근데 AP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요.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고 BP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죠. x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제곱입니다. 이 식을 그냥 여기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적으로 앞에 이 두 번째 풀이가 더 빠르겠네. 왜냐면 점들이 딱딱 안 떨어지죠. 아주 그지 같은 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이 정도 계산 가지고 힘들어 하면 안 돼요. 우리 알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기억해둬라. 알았죠? 731번. 음, 731번 갈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x축, y축, z축에 동시에 접하는 구획.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림 자체가 어렵더라고 나는. 얘들은 안으로 할 수 있나? 그라데이션인데 도형 없냐? 원. 타원 말고 원. 원을 그리면 되겠죠? 자, 구가 있는데 어? 왜 이래? 어? 올롤롤로? 올롤롤롤롤롤롤? 야, 이게 나만 보이냐? 올롤롤로? 올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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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터트린 것 같네. 뭐야? 아, 신기한 기능들이 많네. 아무튼 다시 원위치 시키고 화면을 얘 왜 이렇게 돌지? 자, X축, Y축, Z축을 그릴 건데 그냥 무시하고 입체를 반영해서 그리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림이 표현하기가. 내 의지를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내 의도를 그림의 의도. 축에 접하는 거라 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왜 점선은 왜 네. 접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축에 접하는 점들이. 왜 구의 중심이야. 자, 그러면 접하니까 이렇게 축과 수직기호, 여기도 이렇게 수직기호, 여기도 이렇게 수직기호. 어떻게 이게 수직이 됩니까? 하면 삼수선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은 이렇게 잘 안 그리고 난 저렇게 보니까 어렵더라고. 그냥 뭔가 좀 아쉬운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갑시다. 선생님은 어느 한쪽 끝에서 이렇게 축이 접한다 라는 식의 그림으로 그림이다. 어느 한쪽은 어차피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심에서 접하는 데까지 수직이 이렇게 드러는 나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축은 저 축은 너무 머니까 그냥 그리지 말자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는구나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냐면 우리 다들 물리 했으면 그 플랑크의 왼손 법칙인가 있죠. FBI. 음? 이렇게 나름 그쵸? 알아보겠죠? 이 플랭크의 왼손 법칙처럼 손을 벌리고 반대 손으로 주먹이 구라고 생각하고 요 가운데 접하게 각각의 엄지, 검지, 중지에 접하게 공을 한번 공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봐. 그럼 닿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들이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 왼손 법칙 이용하면 조금 상상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봅니다. 근데 이게 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당연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아요. 접점까지 원점 0,0,0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단 말이야. 이 거리는 그림상에서 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게 돼요.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의 축과 접하는 이 점의 좌표를 a, 0,0 이렇게 잡자면 얘는 0,a, 0 0이에요. 0. 여기 z축도 0,0,a.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각각의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접점이란 말이야. 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 축의 좌표 빼고 다 0 되는 게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 그게 다 빵이라고. 즉 중심이
a, a, a가 돼요. 그 원의 중심이. 근데 반지름은 점 하나 알잖아. 원 위에 점, 9 위에 점. a, 0,0이랑 중심까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겠죠. 루트 2a로 나와요.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9의 방정식이 x좌표, y좌표, z좌표는 2a 제곱이다. 뭐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야. 방정식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써본 거예요. 개념 설명 때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a가 나오는 거죠. a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풀린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지쳐온다 또. 곧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유형 10번 때까지는 금방 왔는데 여기서부터 막 그리고 해야 되니까 지치네요. 너희들은 지칠 거 없잖아요.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너희 스스로를 대견해하세요. 공간도형 때 보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D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최대한 2D로 보려고 그래라. 대부분이 그럽니다. 모의고사 문제 몇 개 빼고요. 자, 점에서 9는 항상 9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4, 4, 8 썼으면 4, 16, 4의 제곱. 자, 중심이 이렇게 있는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 원과 원이라고 봐도 돼. 9지만 9 밖에 한 점 P에 대해서 P에서 9에다 그건 접선의 길이래요. 접선의 길이. 그거 접하게. 접하니까 접점까지 거리가 수직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9의 반지름을 찾아놨죠. 4라고. 반지름은 4입니다. 9의 중심에서 저 P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1, 4 1, 4 1, 16 25? 1, 16, 25 무슨 숫자야 이거? 77에 49구나. 49, 50, 50, 66 루트 66이 나오는데 계산해보시면 돼요. 뭐 틀릴 수도 있지 선생인데 그치? 나도 사람인데 틀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로 찾으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 쫄지 마세요. 내가 입체로 안 그렸잖아. X축, Y축, Z축 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739번 9와 Z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9랑 직선이 만나는 거야. 난 이런 거 왜 식을 정리 안 해주고 주는지 모르겠어. 대표 유형만큼은 이런 거 정리해주면 안 돼.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푸는 거 아니야. 1, 4, 4, 9가 필요한 이제 3밖에 없으면 6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아이씨, 재능이 없다, 재능이. 자, 여기 Z축이 있어요, Z축. 9의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입니다. Z축과 만난 두 점 AB에 대해서 이 AB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반지름이 루트 6이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플러스, 네. 틀리지 않았다면은이야. 알았죠? 틀리지 않을 가능성도,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러고요. 여기서 Z축가에 내린 수선의 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다 Z좌표 빼고 다 사라집니다. 이 사이 거리는 루트 5예요. 루트 5.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루트 5. 1, 4, 루트 5.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 피타고라스로 알 수 있겠죠? 그 길이랑 저 길이랑 똑같으니까 답은 2배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742번. 구와 x의 평면이 만나서 생긴 돌. 자, 구랑 평면이 만나서 도형이 생긴대요. 여기 쫙 잘라버렸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겠죠. 공을 자른 거야, 공을 자르면 원이 생기죠. 이 원의 둘레를 찾으래. 얘는 친절하네. 중심이 좋네.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좀 머리 아프니까요. 간단하게 보자면 이게 똑같아. 평면 이렇게 눈높이로 평면을 보면은 중심의 좌표가 2, 1, 마이너스 3. 여기서 xy 평면까지 거리.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2, 1, 0. z좌표가 0 된다 그랬죠. 그럼 그 간격은 3만큼입니다. x좌표가 3 줄었어. z좌표가 3. 그거 됐으니까. 그쵸? 자, 반지름의 길이 루트 14. 반지름이 루트 14. 여기가 3. 그럼 여기는 루트 5가 나오겠네요. 그 말은 뭐냐면 구의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 밑면의 원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수선의 발이야. 요 원판의 중심에서 이게 반지름인데 요 중심이 얘야, 얘. 그리고 이게 루트 14고 얘가 3이야.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오는 원의 방정식 원판이 되는 거지. 얘가 원판. 원의 둘레 구해달라는 문제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유형 18번.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별 달리 크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야. 물론 대표형만 그래요. 구 쪽 들어오면 좀 어려울 거야. 구는. 그래도 별 달리 크게 요구하는 게 없다. 문제가. 그것만이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 747. 힘들어라. 구 위를 움직이는 점과 구 위를 움직이는 점 사이 거리 최소래요. 이런 거야. 원과 원이 있어. 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사이의 최소값. 도형 분석 얘기했죠. 이건 벌써 이것만 해도 안에 있을 텐데 혼자 풀어도 돼요. 영상 넘기고. 원의 중심끼리 이어놓고 나면은 이렇게 두 원 위에 각각의 한 점에서 서로 간의 거리의 최소는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이 직선상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마주보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대거리예요. 최대거리. 그럼 결국 어떻게 구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주고 반지름 빼주면 최소고 반지름 더해주고 반지름 더해주면 최대가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스트. 구가 왜 접한대? 요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갈까요? 752번. 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 안 만나.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중심끼리 이은 거리. 안 만나는 거는 D가 두 원의 반지름 길이 합보다 더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안 만나. 자, 두 원이 왜 접해? 그러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바로 두 길이 반지름 더한 거랑 같겠죠. 자, 원이 내접해. 그럼 이 경우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입니다. 근데 요만큼이 스몰 R이야.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는 라지 R에서 스몰 R 뺀 거야. 왜 이걸 먼저 그랬냐면은 이것과 요것 사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애매하게 만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이놈의 반지름의 범위가 아니 D의 범위가 사이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이렇게 만나지도 않아. 이 경우는 두 반지름 뺀 거보다도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심 사이 거리가. 자, 근데 왜 접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파란 거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중심 사이 거리 구하시고, 음? 파란 거, 요거 외적 그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두 개 더한 것과 같다. 이걸로 그냥 답 내시면 끝날 문제입니다. 딱히 해드릴 게 없으니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냥 간단한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풀면 다 해요. 아, 이건 기백이니까 어려워. 이건 공간 벡터니까 어려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거고요. 특히 우리 내신 대비에 너무 치중한 친구들 좀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고3인데, 그렇지? 같은 고3인데 교육 환경 교육열이 교육 환경이라고 하건 요즘 같은 세상은 환경을 탓할 건 없지. 인터넷이 다 되고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데, 그치? 인강도 다 팔고 싸게 팔잖아. 인강도, 그치? 비싸 보여요? 그 12달짜리인데 프리패스 1년치 프리패스가 40 얼마면은 40만 원 돈이면은 학원 같은 거 한 달 수강료 아니야, 그치? 과외 수업료 이거밖에 안 하는 돈으로 모든 강좌를 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데 책감 만들지.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요즘 같은 환경에서 다들 그게 되는데,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치열하게 수험생활, 고3 생활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내가 뭐 너희들이 뭐 수능 만점 받아라, 전교 1등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것, 그거를 진짜 반드시 이루어내라. 선생님 저 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할 게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정도는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요건 하지 말아야겠다. 어? 이렇게 요 학교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 학교 가는 일은 없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그런 쪽으로 동기부여를 어떻게든 해서 공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런 강의 처음 접하는 걸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 찍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